The Avengers are not coming. No one is coming to save the day. We could be the people that are coming. Wait, us? Why, you got someplace to be? 드디어 마블의 문제아들이 뭉칩니다. 거칠고 웃기고 인간적이라는 이제껏 본 적 없는 마블 영화 썬더볼츠가 극장을 찾았죠. 원래 완벽하지 않은 캐릭터일수록 더 애정이 가는 법이잖아요. 하지만 진입장벽이 꽤 높아 보입니다. 버키 정도를 제외하면 등장인물들이 그리 익숙하지 않다는 게 함정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작 속 캐릭터 서사 총정리한 썬더볼츠 필수 복습 콘텐츠. 서사를 함께 공유한 캐릭터들이 많아서 작품별 그룹으로 묶어 핵심만 빠르게 전달해볼게요. 먼저 팔콘 앤 윈터 솔저 출신 버키 그리고 존 워커입니다. 퍼스트 어벤져부터 썬더볼츠까지 무려 10편의 마블 영화에 출연한 MCU 대선배님. 버키는 가장 깊은 사사를 지닌 캐릭터 중 한 명인데요. 스티브 로저스의 절친이자 What kind of super serum did you get? Regular. Hydra. Hydra. Oh, fancy. 히드라에게 세뇌되어 살인병기가 되었던 비극의 캐릭터 토니 스타크의 부모를 살해해 토니와 스티브의 우정을 잠시 두동강낸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팬서를 거치며 세뇌가 해제됐고 엔드게임 이후 공식적으로 사면을 받아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했죠. 팔콘 앤 윈터 솔저에 이르러서야 핏빛 과거에 물든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마주한 그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속죄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고군분투하며 용병이 아닌 인간으로서 허물어졌던 내면을 재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에선 정계 전출을 앞둔 하원 의원으로 등장. 썬더볼츠 예고편에선 의회에 출석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죠. 팀원들을 손수모집한 썬더볼츠의 리더로 활약할 버키. 전처럼 누군가를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바이오닉 암을 활용할 그의 새로운 서사를 기대해볼 수밖에 없죠. 팔콘 앤 윈터 솔저에 등장한 또 다른 캡틴. 미국 정부가 만든 뉴 캡틴 아메리카 존 워커입니다. 슈퍼히어로라기보단 엘리트 군인에 가까웠던 그 국민 영웅의 칭호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방패의 무게를 늘 버거워하던 인물이었는데요. 압박감에 짓눌려 스스로에게 혈청을 투여하는 등 점차 쿠크다스 멘탈이 되어갔던 그 결국 가까운 동료였던 르마의 죽음 이후 이성을 잃어 대중 앞에서 적을 끔찍하게 살해하고 마는데요. 피로 물든 방패는 그를 순식간에 영웅에서 범죄자로 만들었고 캡틴 아메리카의 자격은 물론 모든 걸 잃는 듯 했으나 이후 팔콘과 버키를 도우며 자존감 회복과 성장에 성공. 발렌티나의 제안을 받아 Now this is more like it. We're not gonna need a Captain America. We're gonna need a US agent. US 에이전트로 새 출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썬더볼츠 예고편에선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에 씁쓸한 표정을 짓고 Pretty ludicrous coming from the dime store Captain America. I'll have you know I was actually the official Captain America. For like 2 seconds. 짝퉁 개발하는 조롱에 시달리거나 한껏 휘어진 방패를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인생을 뒤흔든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고 꿋꿋하게 자만의 길을 걷던 그의 모습. I can do this all day. Yeah, I know. 캡틴 아메리카와 조금 닮아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영화의 핵심 멤버이자 최근 마블에서 가장 기대되는 얼굴 중 하나, 새로운 블랙 위도우 옐레나 벨로바입니다. 개인적으론 이 캐릭터에 애정이 깊은데요. 예전에 영화 매체 기자로 근무할 때 운 좋게 블랙 위도우 촬영 현장에서 플로렌스 퓨를 인터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진행한 인터뷰를 다시 읽어봤는데 썬더볼츠 속 본인을 내다본 듯한 답변들이 있어서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야기와 옐레나의 서사는 광고 듣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놓치고 있는 지원금 최대 128만원 받는 방법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더 많이 되면 최대 128만원 손해인 거 알고 계셨나요? 전화 한 통에 인터넷 TV는 최대 48만원, 정수기 최대 30만원, 휴대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까지 약정 끝날 때마다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하는데요. 이 모든 게 아정당에선 설치 당일 입금되니 눈길이 안 갈 수 없죠. 심지어 이젠 카드도 캐시백 포함 최대 21만원까지 혜택받을 수 있고 800종 이상 카드사 혜택을 한 번에 보고 무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가입자 수 1위 아정당은 만약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다면 차액의 120%를 보장해주는 제도까지 있는데요. 무엇보다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죠.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하는 국내 유일 보장이사도 가능하다는 점,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지금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이었고요. 연구원 아빠와 가정적인 엄마, 늘 자신이 최우선이었던 언니와 평생 행복할 줄 알았으나 Family back together again.
아빠는 러시아의 슈퍼솔저 레드가디언, 엄마는 레드룸의 과학자, 언니는 레드룸의 훈련생이었던 현실. 아무것도 몰랐던 어린 시절 자신이 의지했던 든든한 울타리가 러시아 정부 미션으로 인해 형성된 위장가족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자란 옐레나. 레드룸에서 21년간 훈련받은 그녀는 의문의 세럼에 노출되고 마는데 알고 보니 세뇌된 위도우들을 해독하는 약물이었고, 이후 언니와 재회한 옐레나는 나타샤가 제거한 줄로만 알았던 레드룸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데요. They're manipulated. Fully conscious, but no choices. 전 세계의 고아 소녀들을 납치해 위도우로 세뇌하는 레드룸 프로젝트를 막기 위해 그 시스템을 뿌리 뽑는 여정에 함께합니다. You know, this is the first piece of clothing I've ever bought for myself. I like your vest. God, I knew it. It's so cool, right? 다소 귀엽고 반항기 넘치던 그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기 시작한 건 분립 이후부터. I need to find Natasha. I need to tell her I'm okay. 나타샤의 죽음은 그에게 엄청난 무력감을 안겼고, I've got your next target. Maybe you'd like a shot at the man responsible for your sister's death. 발렌티나의 말을 듣고 뉴욕으로 건너간 옐레나의 이야기는 호크아이에서 만날 수 있었죠. 암살 수행 겸 복수를 위해 호크아이를 몇 번이고 습격한 그녀. Kate Bishop. 그 과정에서 케이트 비숍과 티키타카 케미도 선보였고요. 어떻게 해서든 나타샤의 진심을 전하려 했었던 클린트. How do you know that? The secret whistle with Nat. She talked about you all the time. If I was there, I could have stopped it. I could have changed it. Nothing was gonna stop her, Elena. You know Natasha. 그의 노력으로 인해 옐레나 역시 언니가 데이를 위해 스스로 희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클린트도 나타샤에게 가족과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썬더볼츠에서 만날 수 있죠. The assignment is... Oh, wait, hang on. Assignment is complete. 복수도 끝났고 뚜렷한 목표도 없는 상황. You feel fulfilled? Oh, yeah. But why do you ask this? There's something wrong. 그저 암살자로서 무료한 메일을 보내던 옐레나가 썬더볼츠와 함께하며 삶의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재정립할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전작에선 언니와 달리 제 감정을 숨기지 않는 다소 직설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돋보였다면, 이번 작품에선 그 아픔을 꾹 눌러안고 묵직한 내면의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는 모습이 돋보일 것 같죠. 오래전 인터뷰에서 결점과 욕망을 지닌 복잡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다던 플로렌스 퓨의 말이 옐레나라는 캐릭터로 완전히 실현된 것 같아 더욱 반갑더라고요. 이에 더해 이 일의 가장 멋있는 점 중 하나는 누구라도 당장 도전해보고 싶을 법한 스턴트를 해낼 수 있는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윌 오빠와 나무에서 뛰어내리거나 레슬링을 하며 놀았다는 그녀. 평소 놀던 것처럼 일할 수 있는 현장이라 굉장한 행운으로 느껴졌고, 발차기와 하이킥에 소질이 있다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이상하게 잘해내는 건 늘 좋은 것 같다는 귀여운 답변을 전해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영화에선 무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에서 직접 뛰어내리며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다음엔 또 어떤 도전과 발전을 선보일지 기대해볼 수밖에 없고요. We can't do this. No one here is a hero. Lena, when I look at you, I don't see your mistakes. That's why we need each other. Okay, that was really good. 그의 성장에 꽤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물, 옐레나의 양아버지인 알렉세이 레드가디언입니다. Every paid ride includes selfie. Ha! Yes, I can do this all night. MCU에선 그저 코믹해, 딸바보, 긍정왕으로 묘사되지만 원작에선 나타샤의 남편이자 캡틴 아메리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빌런으로 활약한 캐릭터죠. 그의 데뷔작은 블랙 위도우. 나타샤 옐레나의 숨겨진 아버지인 줄 알았으나 그의 진짜 정체는 경비행기 날개에 매달려도 끄떡없던 슈퍼솔저, 러시아 버전 캡틴 아메리카로 활약한 레드가디언이었죠. 드레이코프와 절친이었던 그 레드룸의 실체를 파악하려던 나타샤와 옐레나가 그를 감옥에서 탈출시키며 재등장했지만, 알렉세이는 이미 오래전 버려진 퇴물 영웅 신세였고, 두 딸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기보단 오히려 민폐를 끼치지 않으면 고마운 허당미 가득한 아빠였는데요. It was an important call. Highly classified. Lot of work. 자랑스럽게 온갖 무용담을 늘어놓지만 눈 밝은 관객이라면 그 뒤로 따라붙은 그의 씁쓸함과 미련을 알아봤을 것. 여전히 영웅을 꿈꾸고 있는 그의 순수한 포부가 썬더볼츠에서 어떻게 발휘될지 기대되는 가운데, 레드가디언과 제대로 한판 붙었던 이 캐릭터도 이번 영화에 등장한다는데, 블랙 위도우의 빌런 테스크
태스크마스터입니다. 드레이코프 장군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정체불명의 레드룸 소속 요원, 영화 개봉 전까지 캐스팅마저 철저한 비공개였던 미스터리한 캐릭터였는데요. 한 번 본 기술을 그대로 복사해낼 수 있었던 격투 고수, 캡틴의 방패, 호크아이의 활, 블랙팬서의 발톱까지 마블 히어로들 시그니처 액션을 조각조각 섞어 사용해 팬들에게 보는 재미 쏠쏠하게 안겨줬던 캐릭터죠. 코믹스에선 쉴드의 남성 요원 토니 마스터스가 태스크마스터의 본체였으나 MCU는 더 극적인 서사를 선보였으니 나타샤에게 평생 죄책감을 안겨주었던 부다페스트 폭발 사건, 드레이코프 암살 작전에서 희생된 줄 알았던 그의 딸 안토니아가 사실 살아있었고 레드룸의 인간병기 태스크마스터가 되어버렸던 것, 아버지의 손에 기억과 감정까지 모두 잃어버렸던 안토니아, 나타샤의 활약으로 그녀 역시 세뇌에서 풀려나는 데 성공했고 썬더볼츠를 통해 근황을 알릴 예정이죠. 하지만 포스터 속 존재감이 꽤 작아서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썬더볼츠사의 유일한 초면 멤버, 앤트맨과 와스프 이후 6년 만에 돌아온 고스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이바 스타, 행크의 동료였던 일라이어스 스타의 딸이었죠. 행크의 연구를 훔치려다 그의 연구소에서 쫓겨난 일라이어스 스타는 명예를 되찾겠다며 양자 실험을 단독으로 이어갔는데 실험 실패의 결과로 일어난 폭발 사고. 양자 에너지에 노출된 에이바는 신체가 불안정해지는 후유증을 얻고 물질을 통과하거나 투명해질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나 그 과정에서 신체가 계속 찢기고 붓는 고통까지 감내해야 했죠. 원치 않던 초능력을 얻은 에이바는 치료를 조건으로 내건 쉴드의 특수요원으로 활약하지만 온갖 미션을 수행한 뒤에도 그녀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없었고 죽음까지 불과 몇 주 남지 않은 상황. 살기 위해 양자 에너지가 필요했던 고스트는 양자 세계에 갇힌 제닛을 구하려던 앤트맨 일행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연구소를 빼앗는 성공하지 못했으나 양자 세계에서 돌아온 제닛의 에너지를 통해 일시적으로나마 증상을 치료하는 데 성공합니다. 빌런이라기보단 절박한 상황이 돋보인 안타고니스트에 가까웠던 그 원작과 전혀 다른 설정으로 각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을 설득해낸 그는 앤트맨과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이라는 전작 쿠키를 통해 추후 작품 등장 떡밥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본인의 장기를 살려 스파이로 활약 중인 지금 이번 팀플레이에서 어떤 시너지를 선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이들이 맞설 상대는 센트리. 코믹스에선 마블판 슈퍼맨으로 기획된 캐릭터인데요. 알고 보면 센트리의 본체, 바비 약물 중독자였다는 사실, 마약을 찾기 위해 무단 침입한 과학자의 연구실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약물을 훔쳐 마신 그 약이 바로 캡틴 아메리카 슈퍼솔저 혈청의 무려 1000배에 가까운 힘을 지닌 실험 약물이었던 거죠. 이후 통제할 수 없는 신체 능력을 얻게 된 그 Invincible. Stronger than all of the Avengers rolled into one. Soon to be known as Earth's mightiest hero. 문제는 그의 안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인격 보이드가 함께 깨어났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할 빛과 모두를 단번에 흡수할 어둠, 두 인격을 지닌 센트리가 뉴욕시를 위협할 캐릭터로 떠오른 가운데 과연 썬더볼츠가 이 통제 불가능한 캐릭터를 어떻게 감당할지 주목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